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책보고 온라인 프로그램 어디서든 북콘서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의 일상이 참 각박해지고 또 여행에 대한 갈증이 참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가 참 지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여행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이 될 텐데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2020년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 도서 그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아직까지 발간되지 않은 국내의 우수 콘텐츠 도서를 여러분들께 미리 소개해드리고요. 또 양질의 도서를 여러분들께 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모실 분은요. 2020년도에 출간된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선정 도서 인문학을 걷다 호주 울루루입니다. 김영순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라니까 먼저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첫 번째. 네,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작년에 인문학을 걷다 호주 울루루를 쓴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순 작가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에 대한 갈증이 참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들도 좀 여행에 관련된 책들이 좀 많이 팔리고 많이들 경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분들에게 많은 위안이 될 것 같은데요. 인문학을 걷다 호주 울루루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주 하면 일단 어디가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멜버른이요. 제가 가고 싶거든요. 네, 멜버른, 시드니,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네.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 생각나실 텐데요. 혹시 호주 중앙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왠지 중앙에 호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호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네. 네, 호주 중앙은 붉은 사막으로 되어 있고요. 아웃백 아시잖아요. 저희 고깃집. 호주 그 사막을 아웃백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웃백이구나. 네, 예. 네. 그 아웃백 한가운데 호주 배꼽이 있는데요. 그 배꼽을 울루루라고 합니다. 울루루. 네, 굉장히 아주 거대한 붉은 산입니다. 원주민들 말로 울루루라고 하는데요. 제가 2018년도에 저희 가족들과 캠핑카를 타고 울루루를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 로망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캠핑카를 타고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다니면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호주 그 울루루에 사는 딩고라는 사냥개가 있는데 그 딩고라는 개가 그 아이를 물어 죽인 사건에서 이게 법정 공방이 오랫동안 됐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인간의 편견과 편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원주민들 보면서 문화적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서 우리 이제 많은 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참 여행에 대한 갈증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작가님 같은 분들, 여행 작가분들께 참 감사해요. 저희가 또 그곳에 상상하면서 또 여행에 대한 갈증을 조금씩 풀어가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소개글을 잠깐 읽었는데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었어요. 꿈꾸는 일에 도전하면서 하나씩 해내고 있는 여성이라는 건데요. 그만큼 일반 분들에 비해서 많은 경험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도전에 대한 원동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호기심인 것 같아요. 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또 저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다 보면 그 배우는 즐거움에 또 빠지고 또 계속 즐겁게 하다 보면은 작은 것들을 좀 이루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막 이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호기심을 하나씩 채우시면서 그 도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요, 여행에 대한 큰 일정은 잡으시는데 이 세부적인 일정은 안 잡으신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일단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기 때문이죠. 지금 너무 탈출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자유에 대한 갈망, 자유에 대한 도전이 여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낯선 여행지에 도착하면 마음이 풍선처럼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 걷다 보면 정말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곳도 생기고 세세한 일정을 짜면 이제 그런 자유가 많이 제한당하잖아요. 그래서 세세한 일정보다는 오히려 굵은 일정을 짜놓고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것이 여행의 좀 참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글을 읽었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행도 일처럼 한다.
빡빡하게 스케줄을 짜고 네. 사실 좀 피곤하잖아요. 네. 사실 흐르는 대로 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또 여행 스타일이 맞는 사람끼리 또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은데요. 호주를 여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울루르라는 지역은 사람들이 잘은 알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일단은 울루루에 가기 전에 저 이제 시드니에 먼저 들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남반구, 남쪽, 우리는 북반구잖아요. 그래서 남반구에 있는 시드니라는 곳에 처음 도착해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 앞에 이제 바닷가에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우튀김을 방금 이제 만들어낸 새우튀김을 너무 맛있게 들고 딱 나와서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뭔가 휙 하고 채가는 거예요. 그 새우튀김을. 누가요? 봤더니 갈매기였던 거예요. 갈매기가 제 입술을 쪼고는 그 바로 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새우튀김을 낚아챘던 거예요. 굉장히 당돌한 친구네요. 네, 네. 그래서 시드니에 가시면 갈매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호주는 저희가 이제 차로 이동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운전석이 우리나라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수석 콘솔에다가 저희가 여권을 넣어놓고는 진짜 여권 잃어버렸다고 한바탕 소란을 벌인 적도 있고 네. 또 이 회전구역을 이제 나오다가 반대 차선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거기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반대 차선으로 들어갔다가 역주행을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이 익숙한 습관, 그러니까 일상 이런 것들로부터 확실히 탈출을 했죠. 확실히 탈출을 했는데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루루에서는 굉장히 인상에 남는 건 울루루를 걷다가 신발을 벗으면은요, 네. 양말이 빨갛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붉은 사막. 예. 모래가 붉기 때문에 네. 이제 양말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색깔들도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빨간 흙에 파란 하늘이 굉장히 대조적이어서요. 그냥 현실일 것 같지 않은 영화 네. 세트장에 온 것 같은, 항상 이제 여행하는 내내 혹시 여기 영화 세트장 아니야?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참 일상의 탈출이 주는 또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참 기록들을 많이 남기잖아요. 누군가는 사진도 찍고, 누군가는 그날의 온도나 공기 이런 것들을 또 기록으로, 메모로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 이 소중한 기억들을 오래 간직하고자 기록들을 많이 하는데, 작가님은 그 여행의 공기를 어떤 식으로 남기시나요? 제가 기록을 안 한다고 하면 실망하시겠죠?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았는데. 네, 저는 일단 여행지에서는 별로 기록하진 않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오히려 제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느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적어 놓고요. 막상 여행지에 가서는 오히려 기록에서 좀 자유로워지려고 합니다. 대신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귀로 듣고 이제 코로 냄새 맡고 이렇게 손으로 감촉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몸으로 그 여행지의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자, 오히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여행 가면은 사진 찍느라 이게 내가 여행을 온 건지 사진을 찍으러 온 건지 그날의 공기들이 참 빨리 잊혀질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기록을 남기려다가.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게 참 어려워요, 요즘에. 네. 오히려 기록하지 않으면, 사진 찍지 않으면 더 깊이 저의 마음속에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속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네.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과 어떤 점을 특별히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그 영화 아시죠? 네. 그 영화의 또 배경이 된 곳이 울루루이기도 거기가 합니다. 울루루구나. 네, 그 죽은 여자친구의 유고를 갖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거기 가서 그 여자친구의 영혼을 장례 치러주는 것이 울루루인데요. 이제 거기서 또 삶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 본질이 뭘까,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보고. 그러니까 울루루 책은 단지 그냥 여행의 기록은 아니거든요. 제가 호주 울루루를 여행하면서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과 그들의 역사,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독자분들과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울루루라는 공간이 참 특별한 공간인가 봐요. 네. 그 특별함을 또 책을 통해서. 네, 원주민들에게는 아주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울루루가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정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 산이 있으면은 그 정상까지 꼭 찍고 가야지 내려가야 되고. 직성이 풀리는데 그 울루루도 꼭 정상을 한 바퀴 정상을 올라가서 내려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호주 원주민들에게 그 산은 너무나 신성한 산이기 때문에 절대 그 산을 오르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호주 원주민들은 정부에다가 몇십 년 동안 계속 요구를 했어요. 관광객들이 제발 이 산에 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정부는 이제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법적으로 비로소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울루루라는 것이 단지 어떤 자연의 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부분들, 삶의 부분, 역사성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루루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좀 질문이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작가님에게 여행이란 뭘까요? 굉장히 거창한 질문이죠. 아, 네. 저도 질문을 받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여행은 뭘까? 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여행은 일단 좀 목적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울루루라고 한다면 울루루가 목적지겠죠. 하지만 울루루는 중간 목적지이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바로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최종 목적지이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건 제가 떠났던 자리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단지 그냥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조금 더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게 여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최종 목적지는 지금 이 자리다라는 말이 참 인상에 깊습니다. 자, 여행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좀 아름답고 뭔가 세계 여행 작가면은 좀 여행하면서 글도 쓰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안에서 또 치열한 모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여행 작가를 준비하고 희망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호주 울루루에 가면 원주민들이 보이는데요. 단지 원주민들을 보고 뭐 같이 사진 찍고 그들이 만들어낸 아트라든가 이런 것들만 사진 찍고 보고 온다면 그냥 단순한 여행가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의 역사를 보면은 잃어버린 세대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호주에 들어온 백인들이 그 원주민들을 백인화시키기 위해서 원주민 아이들을 일단 기숙사에 강제로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해서 백인화 교육을 시키고 결국 그 아이들을 그 백인들의 집에 가정부나 아니면은 농장의 일꾼으로 내보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런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들과 강제로 떨어져서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주민들의 역사와 그런 삶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그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여행지에 가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표현해 낼 수 있는 게 여행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사람에 대한 좀 따뜻한 애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현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함께 공부하면은 조금 더 여행 작가의 묘미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개인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인문학을 걷다 이제 호주 울루루 편인데요. 이거는 첫 책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 잘 돼서 네, 이 책이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좋아요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후속 작품들을 더 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다녀왔던 여행지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또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별을 해서 또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가미해서 좀 많은 분들과 독자분들과 좀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작가님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호주 울루루, 인문학을 걷다 호주 울루루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영순 작가님과 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인문학을 걷다 호주 울루루에 대한 책과 또 작가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이들 지치시죠? 작가님의 글 읽고 큰 위로와 공감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순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고 또 심적으로도 많이 지쳐 계시죠. 하지만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이 힘든 시기도 곧 끝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코로나 끝나면 저와 함께 호주 울루루로 떠나시죠.